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와 당연함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도와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고 배려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던 걸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해줄수록 더 요구받고 더 쉽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함이 쌓이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선의로 행동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누군가 계속 잘해주면 그것을 고마움으로 느끼기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의가 오히려 약점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무리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세우고 선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면 모두가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기준이 있어야 존중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습니다. 괜히 맞추지 않고 괜히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며 스스로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편안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반복되면 결국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인심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탁은 물론이고 점점 무리한 부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기보다 불편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말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는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게 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주는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잘해주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선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거절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는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한 번 거절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더 쉽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 관계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옛날 중국 후한 시절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착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탁이든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부탁도 들어주고 큰 부탁도 억지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호의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모두 그에게 떠넘기고 책임도 함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지만 여전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거절하면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상대도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괜히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괜히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울수록 더 쉽게 부딪히고 더 쉽게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매우 가까운 친구로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지냈습니다. 생각도 공유하고 생활도 함께하며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들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오랜 시간 서로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둘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가까움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관계를 지켜준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관계는 적절한 중용을 지켜야 오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생기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모든 관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얼마나 가까이 지낼 것인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관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필요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거리를 두면 관계가 약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간격이 생기면 서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시절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했고 작은 말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줄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갑자기 끊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리를 피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습니다. 왜 변했느냐며 멀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관계만 남게 되었고 그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줄이니 관계가 깊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를 줄이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더 깊이 신경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얕고 넓은 관계가 아니라 깊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듭니다. 거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줄어들고 감정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괜히 붙잡지 않고 괜히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끝까지 가까워지려 하고 끝까지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킬 관계만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까워지기보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삶이 훨씬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고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탁을 받으면 먼저 고민했습니다. 들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그 고민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정한 선에 따라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명나라 시절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매우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탁이든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도 맡았고 큰 책임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며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차갑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기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르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준을 세우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기준 없이 살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계속 선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괜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여전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 선택이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끌려다니며 살 때는 스스로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지키며 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당당해집니다. 괜히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려다 오히려 손해보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편안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이 쌓이면 결국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나에게 맞는 것만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결국 삶을 지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남에게 끌려가는 삶은 스스로를 잃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덜어내기입니다.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후회합니다. 괜히 참고 괜히 맞추며 살았다는 후회입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지켰더라면 훨씬 편했을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 멈출지 스스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관계도 함께 바꿉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